다 와가지고 여기 문 앞에서 뛴 거 아니야? 자, 140페이지에 순열 보겠습니다. 순열. 자,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는데 이제 단지 이 용어를 쓰지 않았다 뿐이죠. 순열이라는 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가장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만약에 5명의 학생들을 일렬로 이렇게 줄을 세우려고 그래. A, B, C, D라는 5명의 학생들을 일렬로 줄을 세우려고 해요. 그럼 이 첫 번째 자리에 윤호야, 우리는 몇 명 중에서 한 명을 고를 수 있나? 이제 5명 중에 한 명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B라는 친구를 세웠어. 그러면 B라는 친구는 이제 여기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 자리를 채울 때는 재현아 몇 명 중에 골라야 돼? 4명 중에 골라야 돼.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진행할 때마다 내가 고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하나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내가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5, 4, 3, 2, 1을 다 어떻게 한 거? 다 어떻게 하면 될까? 다 곱한 게 됩니다. 그쵸?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순열이에요. 5명을 일렬로 줄 세웁니다 하면은 5부터 시작해가지고 1까지 쭉 곱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O, P, O. 와, O, P, O.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5명 중에서 5명을 골라서 일렬로 줄 세웁니다. 이런 뜻이고, 이렇게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같을 때 이걸 우리는 O 하고 느낌표. 읽을 때는 뭐라고 읽을까?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5 팩토리얼 하면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쭉 곱하는 거고요. 5P5라고도 쓸 수 있다. 이게 순열인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 가연아? 그치?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무슨 뜻?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야? 6P3은 몇 명 중에? 6명 중에서 3명을 골라서 일렬로 배열할 때 그때 6P3이라고 쓰고요. 이때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여기서 멈추지. 그치? 소연아, 왜 4에서 멈췄을까? 그치? 3명을 뽑는 거니까 우리가 자리를 3개를 깔아놓고 시작할 거거든. 숫자를 3개만 곱하는 거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정현준 씨 일요일 날 왜 안 왔나요? 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간된 돌이라는 게 있잖아. 나는 우리 현준이가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2박 3일 동안 문자도 한 통 없어. 그럼 돼, 안 돼? 그건 인간된 도리가 아니지. 그거는 친구랑 임마 약속을 해도 못 가게 되면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못 온다고 연락을 꼭 하세요. 자,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는 것이 순열이다. 자, 근데 이제 순열을 이렇게 숫자로 하는 거는 쉬워요. 숫자로 하는 거는 쉬운데 이게 문자로 표현되면 조금 헷갈려. 예를 들면 NPR이라는 순열의 식을 봤을 때 의미는 그렇죠.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식으로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일단 N으로 시작하니까 N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하나씩 작아져야 되죠. 하나씩 작아져야 되니까 n-1 곱하기 n-2 이런 식으로 작아질 텐데 이게 마지막에 곱해지는 게 뭘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마지막에 곱해지는 걸 뭐라고 써야 될까? 맨 끝에 걸. 응? R 플러스 1? n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n-1일까? 자, 그럼 여러분 조금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NP5 해보자. NP5. NP5면은 N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N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곱해지는 게 뭘까? 저요. 뭐? n-5 플러스 1이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 N-4가 오는 거죠. 그쵸? 맞죠? 왜냐면 N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이해해야 돼. N이라는 녀석은 N 빼기 0이거든요. N 빼기 0. 그러니까 우리는 0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몇 개를 5개 숫자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자리에 오는 4라는 숫자는 여기에 있는 5에 비해서 하나만큼 작은 숫자가 오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NPR로 표현해 볼까? 자, 이 자리에 올 것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N에서 빼기 R보다 어떤 수? 1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1 작은 수를 빼는 건데 그걸 쓸 때 우리가
요렇게 쓰게 되거든요. 요렇게 써야 맞는 표현 아니야, 이렇게? 그죠? 빼기를 할 때 r-1에도 괄호를 쳐줘야 r보다 1 작은 숫자를 뺀 거잖아요. 그지? 여기가 5면 여기서 4를 뺀 것처럼. 그래서 요거를 괄호를 풀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r 플러스 1로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npr을 쭉 곱했을 때 마지막 괄호가 중요하지. 딴 건 뭐 쉬우니까. 그래서 n-r 플러스 1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요런 이유입니다. 그죠? 헷갈리면 숫자로 먼저 이해하고 그거를 문자로 표현해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npn이 n팩토리얼인 거는 뭐 당연한데 이 np0은 무슨 뜻이니 주어가 np0? 그냥 N 무슨 뜻이냐고, 무슨 뜻?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 0개를 뽑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막 10이 걸려면 걸 수도 있죠. 아니 0개를 뽑는 게 그게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나? 예.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공집합. 공집합이요? 네. 그런 것도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어떤 약속이에요. 약속. np0은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0 팩토리얼. 이것도 사실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를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어떻게 한 가지입니까? 라고 시비 걸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약속된 겁니다. np0이나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의문을 품지 말고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np0은 1, 0 팩토리얼은 1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보면 npr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OP2 같은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공식에 따르면 분자는 뭐라고? 이 숫자를 그대로 이렇게 팩토리얼 해주고 그치? 분모에서는 얘에서 얘를 뺀 숫자 빼면 얼마예요? 3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러면 항상 봐봐 여기에서 요걸로 나누면 약분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5에서 3을 뺀 것만큼의 개수만 남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5, 4, 3이 1이 있는데 3이 1로 나눴잖아. 5, 4 두 개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의 개념대로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npr을 n팩 나누기 n-r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숫자 계산할 때는 별로 쓸 일이 없는데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을 계산할 때 그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알면 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pr를 이렇게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141쪽 가볼게요. 자, 초반부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는 뭐 17번처럼 이제 n에 대한 식이 나오는 문제. 자, 가연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np2가 등장해서 가연아, np2. np2는 어떻게 써야 돼? n 괄호 n-1 하면 이게 np2죠? 맞죠? 맞지? 표정이 아니 맞아요. 그것이 는 7n-16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전개 한번 시켜가지고 n제곱 마이너스 n은 7n-16이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방정식 풀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6은 0. 맞죠? 자, 그러면 윤서야 이거 풀면 n이 얼마 나와? 얼마? 그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n-4의 제곱은 0인 거니까 n 값은 4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형태의 방정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1차 또는 2차 방정식이 나올 테니까 풀어서 n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22번 볼게요. 22번. 자, 이게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 마지막 공식 있잖아. 소연아, 아까 전에 npr을 뭐분의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바로 나오죠. 그쵸? 맞지? 이 밑에 있는 요 r이라는 숫자는 준영아 어떻게 한 거야? 요 공식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요 r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 그니까 7에서 5를 어떻게 한 숫자? 2래매 2. 전주정씨 준영아 아니 내 말이 그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가 방금 준영아 R 자리에 2가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한 거잖아. 2 그치? R이 2라고 말한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준영아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 알겠냐고요? 그럼 이 2라는 숫자를 어떻게 찾은 거냐는 거야 내 말은. 그래 7 빼기 5 그쵸? 그래서 7p 오면은 분모에다가 7 빼기 5 팩토리얼 분모에 넣어주고 분자에는 그대로 7 팩토리얼 넣어주면 된다. 근데 이 공식을 알고 있었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R은 2라고 쓰면 되는 문제죠. 그쵸? 근데 이제 공식을 몰랐다면은 또 이것도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편하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이죠. 계산. 그지? 순열에 대한 P에 대한 계산이고요. 진짜 경우의 수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오른쪽 라인에 있는 24번 한번 봐봐. 24번. 4명의 학생 중에 회장, 부회장을 한 명씩 뽑습니다.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윤서야 회장과 부회장은 서로 자격이 어때? 자격이 다르죠. 자격이 달라. 자격이 다르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뽑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4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잖아. 4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그 뽑을 때 뽑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일까 안 중요하다는 얘기일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맞죠? 내가 만약에 윤서를 뽑고 소연이를 뽑으면 윤서가 반장이고 소연이가 부반장인 거고 소연이를 뽑고 윤서를 뽑으면 소연이가 반장이고 윤서가 부반장인 거라고. 그죠? 자격이 서로 다를 때는 누구를 먼저 뽑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P를 써주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순서 없이 뽑는 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처럼 자격이 서로 다를 때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4명 중에 2명을 순서대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계산하면 4 곱하기 3, 12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몇 명 중에 몇 명을 순서대로 뽑는다는 얘기인가 이걸 이해해야지 이런 식을 쓸 수 있고 그걸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게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여기 있는 것들은 너무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좀 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순열에서 가장 여러분한테 자주 제시되는 조건이에요. 이웃하다 또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조건인데 일단 이웃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으로 풀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변형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A, B, C, D, E, F라는 6명이 있는데 6명을 내가 일렬로 줄 세워. 근데 그 중에 어서오세요. 이 세 명을 이웃하게 줄 세우고 싶어. 현준아, 이웃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치, 서로 붙어있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A, B, C들은 이렇게 붙어있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세 명을 주요가 묶어요. 얘네들을 묶어서 밧줄로 꽁꽁 묶어. 그럼 얘네가 몇 명처럼 취급될까? 얘네 한 명처럼 취급됩니다. 그죠? 셋이 묶였으니까. 그러면 재현아, 얘네가 한 명이라면 얘네 말고 몇 명이 더 있어? 세 명이 더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전체를 몇 명처럼 취급해야 돼? 4명으로 취급해야 돼요. 그죠? 앞서 나가지 말고요. 4명으로 취급해야 되니까 일단 4명을 줄을 세워야 돼. 4명을 줄 어떻게 세워? 4명 줄 세우는 거 어떻게 하냐고? 방법이 뭐냐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계산 어떻게 하냐고? 그래, 4 팩토리얼이에요. 그죠? 다시 3명을 묶어서 한 명처럼 취급해 보니까 전체가 4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명을 줄을 세웠어. 4팩토리얼로 줄을 세웠어. 가령 뭐 예를 들면 얘네 셋이 이렇게 묶여 있고 D가 뭐 여기에 있고 여기에 뭐 F가 있고 여기에 E가 있고 자 이렇게 줄을 세웠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묶여져 있는 애들 얘네 셋은 서로 붙어 있긴 할 텐데 얘네들끼리도 순서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ABC인지 뭐 CBA인지 BCA인지 이거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연아 묶여 있는 애들 사이에서도 순서를 정해줘야 돼. 그건 몇 가지일까? 순열로 말해주세요. 뭐 P나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야, 이러면 우리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3명을 줄 세운다니까 3명? 3. 팩토리얼 그쵸? 맞죠? 그래서 묶여져 있는 애들 사이에 순서를 정하는 방법만큼을 앞에 전체를 배열하는 방법에 곱해주면은 이게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의 수입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막 변형됐을 때 여러분은 활용할 수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 만약에 A, B, C, D 4명이 있는데 윤호야, 요렇게 2명을 묶어서 줄 세우고 싶어. 그럼 전체를 몇 명처럼? 3명처럼 뭐라고 써? 3팩토리얼 곱하기 묶여있는 애들이 2명이지 걔네끼리의 순서 2팩토리얼 요렇게 쓰는 겁니다. 그쵸? 가연 이해했니? 윤서 이해했니?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책에 있는 문제 중에서 33번을 볼게요. 33번. 자, 33번. 우리 윤서가 한번 해봅시다.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한대요. 그러면은 뭐 남자. 남자들끼리도 다 서로 다른 남자니까 이렇게 번호를 좀 붙여줄게. 그 다음에 여자 이렇게 있어. 그럼 윤서야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그랬지? 그럼 요 여자 3명 어떻게 해? 묶어요. 묶어서 한 명처럼 취급해줘. 그럼 전체가 몇 명으로 보여? 5명으로 보여. 그럼 어떻게 써야 돼? 5팩토리얼 좋아요. 그런 다음에 묶여있는 애들끼리의 순서가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쵸? 요렇게 해서 곱하시면 됩니다. 그쵸? 계산 한번 해볼까? 5팩이면 얼마니? 120. 5, 4, 3, 1 다 곱하면 120이에요. 그 다음에 3팩이면 6. 그럼 곱하면 얼마야? 720까지. 자, 요것이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의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걸로 갈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웃하게 세우는 거하고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거 이 제목을 보면 가장 많이 처음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는 1번에서 구한 거에 반대 아닌가요?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여기 A, B, C, D, E, F 중에서 3명을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이 요만큼이었잖아. 그치? 그러면 A, B, C를 이웃하지 않게 줄 세워라 라고 했을 때 아까 구한 걸 6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인 6팩토리얼에서 빼줘도 될까?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풀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가연이는 된다. 안 돼요. 모두 안 된다고 하는데 돼요. 아 뭐야? 지금 사람이 줏대가 없어. 소연이 어떻게 생각해?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다고? 저 혼자만 된다 아니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안 된다면 왜 안 될 것 같아요? 아 저요. 저거 묶어서 하나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지금 내 질문의 포인트가 맞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은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과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방법이 서로 간에 반대, 그러니까 여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냐가 포인트예요. 안 되죠.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저 이웃하는 거는 3명이면 3명이 다 이렇게 이웃해야 되는데 이웃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나 넣고 이렇게 이거 넣고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답이야. 뭐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A, B, C라는 3명을 놓고 생각해봤을 때 A, B, C를 이웃하게 줄 세운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A랑 B랑 C가 딱딱딱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운다는 건 뭐죠? A, B, C가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운다는 건 A, B, C가 셋이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A, B 둘은 붙어 있고 C는 떨어져 있는 거 어떡할 거야? 이건 이웃한 거야, 이웃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이웃한 것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웃한 것과 이웃하지 않는 것을 여집합의 개념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여러분들은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방법은 또 새롭게 하나 배우는 거예요. 아까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풀려면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새로 배워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예로 해볼게. 내가 만약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A하고 B라는 친구가 붙어있지 않게 하고 싶잖아. 그러면 자, 키워드는 이거야. A랑 B를 이웃하지 않게 하고 싶으니까 다른 친구들을 칸막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를 제외한 나머지 몇 명이 있어? 3명이 있지, 그지? C, D, E 있잖아. C, D, E라는 그 3명을 먼저 세워놔. 이렇게 줄 세워놔. 뭐 그럼 뭐 D, E, C 이 순서로 세워졌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야. 얘네가 칸막이 역할. 그럼 얘네가 이렇게 벽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벽이랑 벽 사이에 공간이 몇 개가 생겼어요? 여기 맨 앞도 세울 수 있으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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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칸이 몇 개 생겼어? 4군데가 생겼어. 그럼 이 4군데 중에서 몇 군데에다가 우리가 줄 세우고 싶은 사람은 몇 명이야 이제? 2명 남았잖아. A, B 2명 남았으니까 이 4자리 중에서 2자리만 골라서 거기다 2명을 콕콕 넣어주면 되죠. 그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여기다가 A를 넣고 여기다 B를 넣었어. 절대 A와 B는 붙어 있을 수가 없겠지. 칸막이들이 있으니까, 그치? 가연아 듣고 있니? 자꾸 그 밑에 뭐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순열로 계산해보면 가연아, 아까 3팩 했죠? 그러면 이 사이사이 4자리 중에 2자리에다가 A, B를 배열하는 거니까 어떻게 써야 돼, 뒤에? 그렇지, 넷 중에서 빈자리 4개, 넷 중에서 2자리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4자리 중에 2자리에 A, B를 집어넣는 방법의 수가 됩니다. 이게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하게 세우는 거랑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거는 가장 단골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상황을 어떻게 부여하든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7번 한번 해볼게요. 자, 예안이가 한번 해보자.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예안아. 그럼 먼저 누구를 세워라? 2학년을 먼저 세우는 거야. 2학년 몇 명을? 2학년 4명을 먼저 일렬로 세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예안아? 늦게 올 거야, 안 늦게 올 거야? 어? 늦게 오니까 모르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일찍 왔으면 처음부터 들었으면 대답했을 거 아니야. 왜 늦어 자꾸? 아니 저 자살. 지금 뛰어왔어요. 응? 뛰어왔어요. 누가? 너? 아무튼 너 늦었잖아. 오늘 제 시간에 온 사람 2명밖에 없어. 윤호랑 소연이 2명밖에 없어. 저는요? 완전 일찍 오네 평소에. 너 늦었잖아. 주셨어요? 너 늦었어. 어? 그랬어? 그래, 3명. 그래. 자, 다시 하나.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을 우리는 4 이렇게 써요. 이거 뭐라고 읽게? 진짜 모르는구나.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팩토리얼. 자, 4 팩토리얼은 무슨 뜻이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란 뜻입니다. 이게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의 수예요. 그래서 2학년 4명을 먼저 4 팩토리얼로 이렇게 세웠어. 그러면 2학년 애들이 2학년, 4명이 섰을 거 아니야? 얘네가 그럼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칸막이가 지금 몇 개 세워져 있는 거야? 칸막이가 4개 세워져 있는 거야. 따라서 중간중간에 공간이 몇 개 생겨? 5자리가 생긴다고요. 5자리. 근데 우리는 그 5자리 중에 몇 자리만? 3자리. 1학년 3명이잖아. 그죠? 5자리 중에 3자리만 골라서 1학년을 세울 거야. 미안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5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순서대로 줄 세운다 라는 뜻이에요. 계산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합니다.
여기서 3에서 끝난 이유는 여기가 3이었기 때문에 숫자 3개를 곱하는 거예요. 지각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요? 예. 근데 저 4, 4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곱하는 거지? 4, 4면 4 오? 곱하기 4 곱하기 4예요. 아 이게 4, 4면? 네. 4P4? 네. 4P4는 4명 중에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죠? 네. 이거는 4 팩토리얼과 동일해요. 4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3에 끝난 이유가 얘가 3이라 3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는 3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예요. 3개.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면서 3개를 곱하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면 만약에 7P3이면 어떻게 돼? 7P3. 7부터 3까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놈 새끼야. 7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는 거라고. 아. 7 곱하기 6 곱하기 알겠습니다. 5라고요. 아, 네. 알았니? 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1분을 빼앗은 거야. 아, 알았냐? 죄송합니다. 늦지 마라. 자 그러면 4팩토리얼 얼마 얘들아? 24 곱하기 5P3이면 60이죠. 이거 얼마냐 곱하면? 1440.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몸풀기였고요. 이제 143부터가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만날 만한 문제들이야.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유형 중에서는요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자 이건 아까 배운 것대로 식을 세워서 계산만 잘 해주면 되는데 요거 윤서가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2하고 자 NP이면은 뭐야 윤서야? N 괄호 N-1 그다음 더하기 N-1P1 이건 그냥 뭘까? 그쵸 그냥 N-1 혼자 있는 거지 이렇게 그것이 는 14다 그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쓸 수가 있고요 주어가 이거 전개시키면은 2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n 마이너스 1은 14니까 넘겨서 정리해줘 주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13, 15. 는이 아니라 마이너스 15는 0으로 써야죠 그쵸 자 그럼 요거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1, 2에 얼마일까? 일단 3호에 마플인가? 그쵸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찾는 n값은 무조건 무슨 수로 나와야 돼? 자연수로 무조건 나와야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뭔가 틀린 거예요 그죠? 자 인수분해 무조건 돼야 되고요 그럼 n-3 그리고 2n 플러스 5는 0이니까 n값은 당연히 3을 골라줘야 되겠죠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답은 3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6번 자 6번 문제는 회원이 n명인 어느 모임에서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 자 이번에도 둘이 자격이 어때? 두 사람의 자격이 달라 두 사람의 자격이 달라 자격이 다르다는 얘기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순서가 중요해 그래서 지금 상황은 준영아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죠? 맞아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NP2라고 써야겠지. NP2를 계산해 봤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156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NP이면은 주어가 뭐라고 써야 돼? NP? 그렇죠. 그거가 156이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전개시켜가지고 뭐 156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생각하는 게 더 나아요. n이랑 n-1이면 서로 1차이 나는 숫자잖아요. 1차이 나는 두 숫자를 곱해서 156이 되는 경우를 그냥 계산을 찾으면 돼요. 12, 13이 되니? 되네? 12, 13. 그러니까 12 곱하기 13 하면은 156이 나오고 그러면은 얘가 큰 숫자고 얘가 작은 숫자 아니야, 그지? 그러면 12, 13이라면 얘가 누구인 거야? 얘가 13인 거고 얘가 12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구조일 때는 굳이 전개시켜서 인수분해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암산으로 몇 번 계산해 보면 되죠. 곱셈 해가지고 연속되는 두 수인데 곱해서 156인 거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럼 n 값이 13이니까 답이죠, 그게. n은 13.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자, 이런 게 이제 진짜 순열 문제다. 10번 한번 해봐. 10번.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돼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를 오해해버리면 그럼 뭐 볼 것도 없이 틀립니다. 문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설명을 들어봐. 납득이 되는지 설명을 들어봐. 세 쌍의 부부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부부끼리 이웃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은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웃하게 줄 세워야 되는 애들이 둘인 거죠. 그쵸? 네. 딱 두 명만 이웃한 게 아니라 그냥 부부는 부부끼리 다 이웃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볼까요? A1, A2 둘이 부부야. B1, B2 둘이 부부야. C1, C2 둘이 부부야. 그러면 이렇게 둘이 이웃하고 이렇게 둘이 이웃하고 이렇게 둘이 이웃해야 되니까 일단 둘을 다 묶어. 그죠? 그럼 전체가 몇 명처럼 취급이 돼요? 3명처럼 취급이 되잖아. 대부분 여러분 3패까지는 썼어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이웃하게 줄 세울 때 전체가 몇 명처럼 취급되는지 해가지고 쓰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였어? 그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 순서 정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였잖아요. 그럼 가연아 지금 이번에는 A1과 A2의 순서를 정해줘야 되지. 이게 몇 가지야? A1, A2 두 명의 순서를 정하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겠지. 그 다음에 B1, B2 얘네도 순서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것도 몇 가지? 두 가지. C1, C2도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몇 번 곱해야 돼? 세 번을 곱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답이 24야지 않아? 48이지. 그치? 자 이렇게 푸는 거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에 대해 배웠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응용된단 말이에요. 응용됐을 때도 아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 자, 이것도 이제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것이 섞여 있는 문제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13번. 이웃하게 세우는 거랑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게 같이 섞여 있는 문제죠. 자, 이웃하게 세우고 싶은 A랑 B는 묶어 놓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고 싶으니까 얘는 잠깐 빼놔. 둘은 잠깐 빼놔. 나머지를 먼저 세워야 되니까. 그럼 C, D 두 명 빼면 자 A, B 묶여있는 애들과 E와 F가 먼저 줄을 서야 되겠죠. 연아 잘 들어야지. 자 얘네가 먼저 줄을 서야 되겠지. 그럼 이건 몇 명을 줄 세우는 거야 연아? 그쵸. 얘네 묶여있으니까 3명을 줄 세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3명을 줄 세우는 방법은 3 팩토리얼이죠. 그리고 자 이웃하게 줄 세운 애들끼리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 셋이 자리를 잡았을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해봅시다. 얘네 둘이 이웃했고 여기 뭐 2가 있고 여기가 F가 있고 자 이렇게 줄을 섰어. 그럼 얘네들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 칸막이 역할을 해줘야 돼. 칸막이 역할. 칸막이 몇 개 있다고 봐야 돼요? 3개 있다고 봐야지. 얘네들은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치? 칸막이 3개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 빈자리가 몇 개? 4자리가 되죠. 소연아 이 4자리에다가 우리는 몇 명을 넣을 거야? 2명. 그쵸? 얘네 둘을 넣을 거죠. C랑 D.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야 돼? 자리는 4개인데 그러니까 몇 P 몇이야? 그렇죠. 4P2라고 해야지. 4자리 중에 2자리에다가 CD를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그죠? 요것들을 다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6 곱하기 2에서 12고 4P2가 또 12네요. 그죠? 답은 뭐야? 144.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웃하게 세우는 거,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거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6번 볼게요. 16번. 준영아, 여기에 오렌지라는 알파벳이 나왔는데 준영아 모음이 뭐야? 그쵸? O랑 A랑 E 요렇게가 모음이고요. 나머지가 자음이죠.
근데 이번에는 조건이 뭐냐면 모음을 모르는 건 아니죠? 몰라요. 아니 저안 알려줬어요 아무도 저한테 이런 거. 진짜 인정.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아니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괜찮아. 그래 태연아. 그러면 모음의 반대는 뭐야? 자음이요. 그래요. 자음 모음. 자음이 많게 모음이 많게? 너무 많잖아요. 모음이 많다고요? 자음이 아, 진짜 멍청하다. 자 여러분 모음은요 딱 몇 개밖에 없어? 5개밖에 없어요. 5개. 그 5개가 뭐야? 아, 에, 이, 오, 우. 이게 5개만 모음이에요. 아에, 이, 오, 우. 아에, 이, 오, 우. 나머지 다 자음이야. 알았지? 아에, 이, 오, 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모음이 이렇게 3개고 나머진 자음이야. 근데 이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자음이랑 모음을 번갈아서 나열한대요. 번갈아서.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번갈아서. 그럼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랑 비슷하게. 아까가 언제야? 네? 아까라는 게 어떤 거 말하는 거야? 바로 위에 거? 13번이요. 13번? 오이를 칸막이 세워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칸막이로 하기에는 자음과 모음이 서로 동등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뭘 나눠야 되냐면, 뭘 일단 갈라야 되냐면, 스타트를 자음부터 갈래, 모음부터 갈래, 이걸 먼저 결정해야 돼요. 만약에 처음에 자음으로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시작을 모음으로 했으면 어떻게 돼요? 모자, 모자, 모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음부터 시작할래, 모음부터 시작할래, 이게 일단 2가지. 맞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골랐어. 이렇게 할래라고 골랐으면 이제 자음이 들어갈 자리는 정해진 거잖아요. 자음이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자리에 자음이 들어가야 되지. 그죠? 그러면 그냥 우리는 갖고 있는 자음 몇 개를? 자음 3개잖아, 그치? 요 3개의 자음을 요 3자리에 그냥 배열하면 되죠. 무슨 뭐 4자리 중에 3개를 배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3자리에 3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뭐예요? 3팩토리얼. 그죠? 3팩토리얼.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이제? 여기 모음, 모음, 모음. 모음이 들어갈 자리도 이미 고정이 돼 있지. 그 3자리에 나는 3개의 모음을 배열하면 되죠. 이것도 뭐예요? 3팩토리얼. 답은 72.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번갈아서 나열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거랑 또 조금 달라요. 칸막이 쓰면 돼요. 누구를 칸막이로 쓸 건데? 뭘로 칸막이 쓰면 되는 거야? 칸막이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칸막이를 쓰게 되면은 지금 3개잖아. 내가 만약에 자음을 칸막이로 썼어. 자음을 칸막이로 쓰면 자, 빈 공간이 몇 개 생겨요? 4개 생기잖아. 4개.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 모음 넣고 여기다 모음 넣고 여기다 모음 넣게 되면 이 중간에 뭐야? 이거 자음 붙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서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는 칸막이 쓰는 거랑 조금 다르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유형은, 만약에 그럼 얘들아 자음이 4개고 모음이 2개인데, 아니 모음이 3개인데, 자음 4개랑 모음이 3개인데 이때 번갈아 나열한다 라고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거는 칸막이 써도 되지 않나요? 칸막이? 모음을 이때는 모자가 안 돼요. 맞아. 아까는 개수가 자음 3개 모음 3개였으니까 자모자모도 되고 모자모자도 됐잖아. 근데 이때는 어때? 이때는 모음으로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모음으로 시작하면 자음이 붙을 수밖에 없지, 둘이. 자음이 개수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자음부터 시작해야만 번갈아서 배열이 됩니다. 따라서 맨 앞에 곱하기 2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곱하기 2 안에도 이미 자모 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뭐랑 뭐만 곱하면 끝날까? 4팩이랑 3팩만 곱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예의가 없다. 지각해서 그래. 지각해서 못하고. 지각해서 처음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 거야. 알았냐? 자, 그래서 이게 자음, 모음이 개수가 달라질 때는 약간의 계산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40
5페이지로 가서 21번을 볼게요. 와, 이거는 한번 해봐. 20번에 전화 오나요? 어?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윤서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4명과 학생 4명이 있어. 아니, 선생님 2명과 학생 4명이 있어. 뭐 예를 들어 휘쌤이 있고. 네 영어 선생님 누구니? 누구야? 현쌤이 있어. 아, 연이야? 자, 연. 자, 그러면은 일단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 자리가 몇 개 필요해? 2자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에 누가 들어갈까부터 결정을 하는 거야.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경우의 수를 찾아가는데 학생은 4명 있잖아요. 4명의 학생 중에 여기 지금 휘쌤이랑 연쌤 사이에 들어갈 2명을 일단 뽑아서 세워줘야 돼. 그치? 요게 그럼 4P예요. 4명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럼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에 뭐 예안이가 들어가고 뭐 여기에 뭐 가연이가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선생님 있잖아. 휘쌤이랑 연쌤. 이 선생님도 그렇지.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앞에가 연쌤이고 뒤에가 휘쌤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자리를 바꿀 가능성이 2가지.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뭐냐면 이제 이 넷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그쵸? 이 넷은 이제 분해되면 안 돼. 그쵸? 딱 한 묶음이 만들어진 거 이렇게 4명은.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학생이 몇 명 더 있어? 학생이 2명 더 있어. 뭐 A 학생, B 학생 2명 더 있어.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 몇 명 취급해야 돼? 그죠? 하나, 둘, 셋, 3명 취급해야 돼. 그래서 끝에다가 곱하기 몇만 하면 돼? 곱하기 3 팩토리얼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4P2가 얼마고? 12 곱하기 2 곱하기 6이잖아. 그치?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와? 144 나와요. 그쵸? 선생님, 예. 그 선생님이 예. 학생 2명 사이에 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아니, 야, 그거 어떡하냐. 선생님 사이에 2명의 학생이 오도록. 이럴 수가. 이게 너 그거 2대 몇 와, 진짜 레전드다. 야, 이번에 고3 중에 녹화 하지 말아야지. 또 몰라? 나중에 네가 누구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지. 근데 수학 그 사람이 진짜 잘했어요 아니면 그거 잘했어요. 내가 중학교 때까지 내가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수학은 나쁘지 않았어. 근데 다른 과목이 너무. S1이요? 응? S1 그치, 중학교 때는 2번째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3년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 자, 145쪽에 24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언어의 능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야.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 저요 적어도야, 적어도. 이 적어도 한 개의 케이크, 쿠키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케이크를 진열한다. 무슨 말일까요? 뒤에서 1대 이상 쿠키와 쿠키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케이크를 진열했다. 이 얘기는 쿠키랑 쿠키 사이에 케이크가 하나 있거나 2개 있거나 3개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쿠키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케이크를 진열한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문제 푸는 정석대로 풀어보면 우리는 이거의 반대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적어도가 들어간 문제 해결 방식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쿠키 사이에 적어도 한 개의 케이크를 진열했다의 반대는 뭐예요? 쿠키 사이에 케이크가 없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쿠키 2개가 어떻게 돼 있다? 쿠키 2개가 이웃한다는 얘기죠. 그쵸? 쿠키 2개가 이웃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전체에서 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 문제는 왜 그렇게 풀까? 적어도니까요. 적어도이기도 하지만 쿠키가 2개이기 때문에 대상이 2개면은 아까 A, B, C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다 붙어 있는 것도 있고 A, B는 붙어 있고 C는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A, B, C 다 떨어져 있는 것도 있잖아. 근데 대상이 둘이면 어때? 둘은 붙어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붙어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도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항상 그 반대를 가지고 전체에서 빼는 방식으로 문제를 구해요. 그럼 쿠키 2개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찾아보자. 쿠키 2개면은 쿠키 1, 쿠키 2 묶어. 그럼 여기 옆에 이제 케이크가 몇 개 있어? 케이크가 1, 케이크 2, 케이크 3. 자, 3개 있어요. 그러면 전체를 몇 개로 봐? 4개로 보죠. 4개. 4개로 보니까 처음에 4팩토리얼 해주고 쿠키 2개 자리 바꾸기 곱하기 2 해주죠. 이것이 쿠키 2개가 이웃하게 진열한 경우죠. 그럼 이제 이 문제 답을 찾으려면은 이거 전체를 뭐에서 빼줘야 돼? 전체 경우의 수. 5개를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해야 될까? 5팩토리얼. 그치? 5팩토리얼이라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요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얼마일까? 72가 되죠. 72. 그치?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늘 이렇게 반대 상황을 생각해서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쿠키가 세 개였어도 음. 적어도 있으니까 안 돼. 근데 쿠키가 3개면은 이 문장이 좀 불완전해지죠. 쿠키가 3개 있는데 쿠키 사이에 적어도 1개의 케이크를 지절한다 그러면은 모든 쿠키 사이에 다 케이크를 넣겠다는 얘기인지 좀 말이 불완전해지는데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만약에 모든 쿠키 사이에 케이크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쿠키가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낫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적어도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본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적어도 들어간 문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25번은 뭐야 그럼?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이웃한다. 그럼 이번에도 적어도가 들어갔으니까 반대로 풀어볼게.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이웃한다의 반대는 뭐예요? 정확하게 써줘야 돼.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이웃한다의 반대는 남학생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죠. 남학생 3명이니까 완전히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남학생 3명이 다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아까 전에 자 남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 근데 적어도 2명이잖아요. 2명 숫자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는 그냥 모두예요. 근데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이웃하도록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남자 둘이만 이웃하거나 또는 남자 셋이 다 이웃하거나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 아닌가? 적어도 2명이 이웃해요. 그러면 그럼 적어도 3명.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가 달라서 적어도 만약에 여기 적어도 3명의 남학생이 이웃한다 그랬으면 그거는 요것만을 말하는 거겠죠. 그 반대는 그 반대는 이렇게 둘만 이웃하거나 아니면 하나씩 다 떨어져 있거나 이거가 전부 얘의 반대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반대를 구하는 게 더 복잡하지. 그럼 그때는 그냥 얘를 구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낼 때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문제는 대부분 다 반대의 경우를 구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적어도가 들어갔을 때는 반대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라는 단어의 말 자체를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문제를 풀기가 좀 힘들죠. 여러분 만약에 주여기가 적어도 밥을 한 끼는 먹었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한 개도 안 먹었다. 그쵸.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돼요. 윤서야, 주혁이가 밥을 적어도 한 끼는 먹었다. 이 말의 반대가 주혁이가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다. 그러니까 한 끼면은 그렇게 나오는 그럼 만약에 적어도 밥을 2끼는 먹었다. 2끼는 먹었다. 이건 무슨 뜻이야? 하나는 안 먹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2끼를 먹었을 수도 있고 3끼를 먹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아, 네. 무슨 얘기 알겠니? 그럼 이 말의 반대는 뭐야, 윤서야? 안 먹었다만 있어? 그죠? 안 먹거나 한 끼를 먹었다가 이거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적어도가 들어간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적어도 밥을 한 끼는 먹었다. 그러면 이 말 자체는 한 끼 먹었거나 2끼 먹었거나 3끼 먹은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의 반대는 한 끼도 안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를 구하는 게 더 편하죠. 이렇게 써 있으면. 그치? 대부분 적어도가 들어간 문제는 이렇게 반대를 구할 때 더 편한 상태로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가 들어가면 반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남학생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겠네. 자, 남학생을 모두 떼어놓고 싶어요. 누구를 먼저 세운다? 여학생을 먼저 세워요. 4팩토리얼. 그러면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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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이 섰어.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해줄까? 칸막이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빈자리가 몇 개 남았죠? 5자리가 남았어요. 5자리에다가 남학생 3명을 집어넣는 거니까 5P3이 되죠. 5P3. 자, 이게 남학생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야.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얼마에서? 7팩토리얼에서 얘를 빼야 돼. 7팩토리얼 너무 큰데. 자, 이것도 이제 계산을 우리가 조금 똑똑하게 한다면 계산을 좀 똑똑하게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4팩토리얼 빼고 5P3에 그러니까 이게 7팩토리얼 안에도 4팩토리얼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럼 이거 4팩으로 묶을 수 있죠. 그죠? 4팩 4팩으로 묶어버려. 그러면 4팩토리얼 가로 열고 그럼 7팩에서 4팩 떼어냈으면 뭐가 남았어? 7 곱하기 6 곱하기 5만 남았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빼기 5P3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7, 6 오면 210이고 요거는 60이니까 빼면 뭐야? 150인가? 네. 그죠? 그러면 4팩토리얼 24에다가 150을 곱하는 거니까 3600인가요? 예? 아, 네. 맞죠? 그죠? 그래서 36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복잡해 보여요. 그러면 그냥 7팩토리얼 하세요. 하면 되지 뭐. 그지? 얼마? 대신 계산만 틀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8번으로 가볼게요. 28번은 0, 1, 2, 3, 4, 5라는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요. 자, 근데 이 숫자 배열에서 조심해야 될 친구가 누굴까? 0이죠, 0. 그쵸? 이거 옛날부터 그랬잖아. 0이라는 녀석은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했을 때 어디에 올 수 없어? 맨 앞자리에 채워지면 안 되죠. 0이 맨 앞자리에 오면 그건 4자리 자연수라고 볼 수 없지. 그거 3자리 자연수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아니가나? 자,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자, 이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다가 처음에 숫자를 넣는다면, 가연아 몇 개 중에 골라서 넣어야 돼? 그죠? 5개 중에 골라서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1이라는 숫자를 썼다고 해보자. 그럼 현준아, 여기다가 숫자를 채울 때는 몇 개 중에 고르는 거야? 그렇지, 또 5개, 또 5개. 소연아, 왜 또 5개지? 1을 썼는데? 1을 썼지만 여기다가는 누구를 쓸 수 있으니까? 0도 쓸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0, 2, 3, 4, 5 5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맞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뭐 3을 썼어. 그러면 얘하나 여기다가 채울 때는 몇 개 중에 고르는 거야? 3까지 썼으니까 4개 중에 고르는 거고, 여기다 고를 때는 3개 중에 고르는 거지. 그치? 3개 중에.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하시면 이게 4자리 자연수 전체가 되겠죠. 답이 몇일까? 300입니다. 300. 자, 두 번째는 5의 배수. 자, 5의 배수. 어떤 숫자가 5의 배수냐 아니냐는 누가 결정할까? 누구? 1의 자리 수가 혼자 결정하죠. 앞에 숫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지. 1의 자리 숫자가 얼마거나 얼마면 0이거나 5로 끝나면 무조건 5의 배수죠. 그렇죠? 자, 그래서 5의 배수의 개수를 찾을 때는 일단 케이스를 둘로 나눠요. 자, 4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마지막 자리가 0으로 끝나는 경우, 또는 4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마지막 자리가 얼마로 끝나는? 5로 끝나는 경우. 자,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윤서야, 자, 만약에 이 첫 번째 케이스를 계산한다면 0카드를 여기 썼죠? 그러면 여기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야? 5개가 되겠죠. 그 다음 자리는 4개, 그 다음 자리는 3개가 되겠지. 그럼 이거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야? 6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0으로 끝나는 숫자는. 그런데 5로 끝나는 숫자는 5카드를 썼거든요. 5카드를 썼으면 나한테 남은 카드가 0, 1, 2, 3, 4 이렇게 5개잖아.
그럼 맨 앞자리에 쓸 수 있는 카드는 5개가 아니라 몇 개? 네. 4개가 되는 거죠. 4개. 0을 못 쓰니까. 그래서 여기 4개가 되고 그 다음 또 몇 개? 또 4개, 그 다음 3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48개가 돼가지고요. 답은 몇 개일까? 108, 그쵸? 두 가지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108개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이거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 알아요? 사전식 배열? 네, 알아요. 알아요? 방학 때 쌤이 알려줬어요. 다행이다. 어떤 쌤이 알려주셨어? 쌤이. 어? 선생님이 그거 내가 알려줬어요? 네. 사전식 배열. 그때 배웠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전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면 이런 뜻인데 사전을 본 적이 없거든. 애들이. 대부분 애들이. 그래서 사전식 배열이 뭔지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사전식 배열이란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건데 가장 먼저 A, B, C, D라는 조합을 배열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앞에 있는 알파벳이 가장 앞에 온 거니까. 그러면 사전식 배열로 했을 때 이거 다음엔 누가 올까? A, B, D, C가 오겠죠. A, B, D, C. 그치? 우리 국어도 그렇잖아.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누가 제일 먼저 와? 김가연이가 제일 먼저 오죠. 김가연, 그치? 가나다 순 몰라? 그래서 주역이 같이 사전식 배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나는 사전식 배열이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주역 어떻게 하냐면 이 A, B, C, D 이게 제일 앞에 있는 알파벳이지. A, B, C, D 중에 A가 제일 앞에 있는 거잖아. 이걸 숫자 1이라고 생각해. 이걸 숫자 2라고 생각하고 이걸 3이라고 생각하고 4라고 생각한 다음에 1, 2, 3, 4라는 4장의 카드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쓰는데 누구니 이거? 아니, 호철인데 호철이? 잠깐 기다려 호철아. 자, 1, 2, 3, 4 1234가 내가 만들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지.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는 누구예요? 그 다음으로 큰 숫자.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숫자잖아. 그 다음으로 큰 숫자.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라고 말하는 게 맞겠구나. 그죠? 요거 다음으로 작은 숫자는 얘죠. 그러니까 이 끝에가 뒤집혔을 때 요거 다음 숫자가 나오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CD를 DC로. 그러니까 그냥 아예 문제 자체를 숫자로 다 바꿔서 풀어. 숫자로 다 바꿔서 풀어도 돼.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대로 배열하면 그게 사전식 배열이에요. 근데 이게 알파벳으로 사전식 배열이 뭔지 이해가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들어. 오늘 끝내고 가야 되는 부분이 141이었나요? 네. 142였나요? 1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 조윤호. 142. 자, 142. 그리고 중요한 거 프린트 있죠, 프린트. 무리함수 프린트. 프린트 반드시 끝내고 가야 됩니다. 프린트 끝내라고 지금 142로 줄여준 거예요. 책은 142, 그 다음에 프린트 끝내기, 그리고 숙제는 146까지가 되겠습니다. 되죠? 줄게.